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리해 드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라 말씀드리고 댓글 하나 달 때마다 수익률이 1%씩 오른다 생각하면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실시간 뉴스가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 메인에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 제가 직접 실시간 뉴스, 미국 정보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전부 다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무료로 참여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고요. 저희가 유동성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혹시 유동성 내용에 대한 단어,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유튜브의 첫 번째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RTX 5060이 출시가 돼야 되는데 좀 미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5060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5080이나 5090보다 저렴한 부분인데 그 저렴한 게 이번에 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엔비디아의 최신 지포스 RTX 50 시리즈, RTX 5060 및 5060 Ti 출시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RTX 5060과 5060 Ti의 대량 생산이 지연되며 이로 인해 출시 일정이 오는 4월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RTX 5080이나 5090은 이미 공식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가격이 많이 높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품도 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당 모델들은 높은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저렴한 가격대의 RTX 5060이나 5060 Ti 모델을 기다리던 소비자들에게는 아마 이번 소식이 좀 실망스럽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 그리고 이 관련된 다른 기업들까지도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까 궁금할 텐데 저희가 지금은 뭘 봐야 될 때냐라고 한다면 주요 운용사들이 어떤 기업을 사고 있고 어떤 기업을 팔고 있는지 체크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테슬라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엔비디아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주요 운용사들이 어떤 기업을 사고 있고 팔고 있는지를 좀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요 운용사들의 지분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뭘 팔았고요, 뭘 샀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피델리티입니다.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샀죠. 0.68% 엔비디아를 비중을 제일 많이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분기입니다. 4분기 기준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이죠. 한 달 반 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델리티가 아마존을 두 번째로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구글을 세 번째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브로드컴의 비중을 늘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의 지분이 사실 우리가 지금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을 다 지분을 추가했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테슬라, 브로드컴. 아, 그렇구나. 앞으로 전망을 더 좋게 보니까 비중을 더 늘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워터입니다. 이 브릿지 워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판 걸 가지고 왔습니다. 판 거에 대한 의미가 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시어즈 코어 S&P 500 IVV를 이제 매도를 1.76%를 진행했고요. 사실 이거는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들어갈 거는 이제 밑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비중이 1.1% 매도가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꽤나 브릿지워터는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 밑에는 존슨앤존슨 비중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이제 나와준 수신인데 이게 이제 3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온 이유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를 풋이랑 콜이랑 다 사놨어요. 그러니까 옵션이랑 매수랑 다 사놨는데 이게 과연 4분기에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났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웬만하면은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이 상위에 있는, 지분 상위에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4분기 좀 주목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주요 주주로 알려져 있는 우리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처 에비에이션에 이제 버이가 나와줬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아마존을 제외하면은 다 조금 개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다 지금 아마존을 매수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서 나온 영상에서도 아마존에 대한 매수가 꽤 많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연금공단에서도 아마존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고 있다. 아마존 매수가 좀 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아처 비중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기기, 의료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 같은 GTLB,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의료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코딩, 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막 성장하는, 정말 이 성장주에 투자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특출난 건 아마존이다. 아마존이 매수가 꽤나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을 사는 운용사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엔비디아를 파는 사람도 있지만 엔비디아를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하고, 테슬라는 사는 사람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사는 사람이 더 많고 엔비디아는 파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것 같다. 근데 테슬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고 아마존은 다 산다. 좀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거 말고도 좀 앞으로 나올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올 기업들까지 뭐 모건 스탠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듀케인이라든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동성 한번 체크하면서 가는 걸로 할게요. TJ 잔고입니다. 현재 지금 8,090억 달러 수준이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1분기에서 2분기까지 TJ 잔고 계획이 8,5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 8,500억 달러 가는 근처에서 계속 8,000억 달러를 너무 이탈하면은 올라올 거고, 너무 올라오면 내려올 거고,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큰 변수를 주려면 두 가지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채 한도 협상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변수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계속 유동성은 늘지도 줄지도 않는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될 거다. 근데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미뤄지거나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여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건 제가 다 체크해 드릴 겁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TJ 잔고고요. 재무부의 통장이죠. 재무부의 통장 보시면은 최근 12일 8,090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11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8,420억 달러, 그 다음에 10일 기준 8,370억 달러, 2월 7일 기준 8,250억, 8,300억.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늘지도 줄지도 않는 순서로 이 흐름으로 이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TJ 잔고의 흐름은 꽤나 안정적이다. 그래서 시장에 큰 나쁜 영향이나 나쁜 흐름을 줄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네요. 그럼 영래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래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일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영래포가 떨어진다는 건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연준에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시장에다 돌리는 게 낫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가 너무 낮아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돌려버리자 돈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래포가 계속 빠진다는 거는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연준에서 시장으로 돈이 간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 670억 달러밖에 안 남았다는 건 풀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풀려봤자 지금 돈 자체가 많이 풀릴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저다라고 판단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돈이 더 풀릴 게 없네요. 그래서 유동성은 아마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음 봐야 될 거는 제가 항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위험이 없어요, 별로. 예, 최근에 일본이 미국 자산을 매도할 가능성인데 최근에 조금 위험해지나 했는데 미국의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미뤄지면서 사실 엔캐리 청산이 당장 나올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국채가 2.32인데 이게 만약에 2.5까지 가면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네, 2.32 수준이고 미국 국채가 4.74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 30년 국채 2.32 기준 2.4.72 이하로 떨어지면은 위험한데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152엔에서 150엔을 뚫어서 내려가면은 이때는 NK 청산이 나간다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은 아니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나오면 그때 제가 봤을 땐 150엔을 뚫고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고 엔화가 강해져서 굳이 미국 자산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게 뭐다? 엔달러가 150엔을 뚫고 내려가는 시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152.67엔 뭐 153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당장 뭐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입니다. 2월 주요 일정인데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CPI랑 PPI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일단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은 이게 좀 LA 산불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그리고 1월에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유가 같은 거. 그게 단기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에 영향을 좀 줬고요. PPI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PC라고 하죠. 개인 소비 지출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하락이 나오면서 나쁘지는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미국 소매 판매 지수 발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2월 17일은 휴장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옥시덴탈, 바이두 실적 발표 2월 20일에 월마트, 스텔란티스, FMC 회의록 FMC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가겠습니다. TJ 잔고는 똑같죠. 큰 변동은 없다. 8,500억 달러 계획이 같기 때문에 지금 유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생기면 알려드릴 거고요. CPI, PPI 예상치 상회 발표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종전 가능성으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확정 지을 순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편관세보다는 약한 상호관세라든가 철강관세 이 정책 발표가 나오는 상황으로 대부분이 3월에서 4월 시행이에요. 상호관세라든가 철강관세도 3월 중순에서 4월 초 시행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국의 예산안인데 완전한 예산안이 아니라 임시 예산안. 그러니까 어느 날짜까지만 쓰는 임시 예산안이 3월 17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3월 17일 이전에 예산안이 완벽하게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그 다음에 3월 17일 이후에 9월 말까지 쓸 돈 또는 뭐 9월 말 전에 언제까지 정해놓은 날까지 쓸 돈이 정해진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셧다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그래요. 외부 요인으로 증시가 하락해도 저는 지금은 매수 기회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요. 3월까지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3월까지 긍정적이냐? 개인적으로 그래요. 1월에, 그러니까 1분기가 좀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매출이 안 났으니까. 그 뜻은 1분기에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이거를 사는 빅테크 애들이 투자를 덜 한 거거든요. 투자를 덜 하고 분명히 뭔가 부진했으니까 반도체를 덜 산 거란 말이에요. 1분기에. 그럼 이게 일로 영향 갈 거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 그 빅테크 애들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4월 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좀 조심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를. 그래서 저는 3월까지만 좋게 보고요. 4월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눌릴 가능성 20%, 횡보 가능성 80%로 봐서 저는 상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말씀드리고 4월 초 조심, 3월 말까지 긍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면은 횡보 가능성,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긍정적일 가능성이 현재 80%고 눌릴 가능성이 20%입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언제? 3월 말까지만 유효하다. 4월 가서는 다시 해봐야 돼요, 고민을.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3월 말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중간에 만약에 변수 생기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매번 유동성 체크랑 그 다음에 시장에서 누가 뭘 사고 팔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드리죠. 언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제가 마켓 타이밍 분석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메인에 이렇게 텔레그램 무료로 올려놨죠. 이 텔레그램 뭐라 그랬죠? 제가 미국 뉴스 정보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무료로 들어와서 뉴스 정보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번 영상에 뵙는 걸로 하면서 수금일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